여러분, 국제유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WTI입니다. WTI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란 뜻이에요. 지금 배럴당 70.8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70.88달러까지. 1월 4일만 하더라도 48.52달러였던 것이 지금 70.88달러로 올라갔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2018년입니다. 2020년이 아니에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WTI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브렌트유도 72.8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두바이유도 70.7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가는 고공행진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고공행진을 할 거란 이야기. 첫 번째는요. 보복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후진국까지 보복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럽 제국이나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복 소비가 늘어나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를 많이 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름을 많이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복 소비가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면 석유에 대한 기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올라간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하면 강조하듯이 월가도 마찬가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석유, 원유를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 쪽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린 에너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유를 개발하는 비용이 부족해요. 원유를 개발하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석유 채굴 비용이 지난해 3,300억 달러였습니다. 369조 원이었어요. 2014년에 대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와우.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미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미치지 못하다는 이야기. 이게 문제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발에 대한 문제가 공급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항공유입니다. 항공유.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게 공장의 가동률도 많이 돌아가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 말입니다. 항공이 승객들을 잡고 있어요. 승객들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비행기가 이제 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항공유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공유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항공유는 결국이요. 수요를 더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백신 때문에 이동을 못했던 자동차들,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석유 채굴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축소되고 여기에다가 이동수단에 대한 기름 수요가 더 넘치게 되니 이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원자재에 베팅을 많이 합니다. 유가가 $10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유가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원유는 99%밖에 안 올랐어요. 올랐다고 하는 게 내년에 $100 가면 더 오르겠지만 나머지 오른 거 보세요. 옥수수 106%, 목재가 275%까지 올랐습니다. 275%까지. 이게 원유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데 왜냐하면 기름은 다 사용되니까 기계를 돌리려면 사용되고 목재 톱을 전기톱을 돌리려고 하면 사용되고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원자재에도 투자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원자재도 항상 우리의 어떤 투자 손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원자재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금이면 금.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ETF만 ETF.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식품, 원자재를 주로 하는 기업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올라갈 테니까요.